제빵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바로바로 체크되는 기출족보 족집계 120문항으로 강의 내용 중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바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성우 목소리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0문항 시작하겠습니다. 1. 식빵의 껍질 색이 너무 옅은 결점의 원인은 면수 사용 때문이다. 2. 젤리 형성의 세 가지 요소는 당분, 펙틴, 유기산이다. 3. 캐러멜화가 가장 빠른 것은 포도당이다. 4. 아이싱에 많이 쓰이는 퐁당을 만들 때 끓이는 온도는 114에서 118도씨가 적당하다. 5. 커스터 푸딩을 컵에 채워 160에서 170도씨의 오븐에서 중탕으로 굽는 것이 적당하다. 6. 파운드 케이크의 팬닝은 틀 높이의 70% 정도까지 반죽을 채우는 것이 적당하다. 7. 불란서 빵의 2차 발효실 습도는 75에서 80%가 적합하다. 8. 제빵에서 탈지 분율을 1%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물의 양은 1%이다. 9. 불란서 빵 제조 시 굽기를 실시할 때 스팀을 너무 많이 주입하면 껍질이 질기다. 10. 직접 배합에 사용하는 물의 온도로 반죽 온도 조절이 편리한 제품은 퍼프 페이스트리이다. 11. 구운 후 빵을 포장하기에 적합한 온도는 37도씨이다. 12. 제빵에서 설탕의 기능은 노화를 지연시키고 향을 향상시키며 이스트의 영양분이 되고 껍질 색을 나게 한다. 13. 일반적인 생 이스트의 적정한 저장 온도는 0에서 5도씨이다. 14. 식빵 제조용 밀가루의 적당한 단백질 함량은 11% 이상이다. 15. 식빵 제조 시 과도한 부피의 제품이 되는 원인은 소금 양의 부족이다. 16. 반죽의 신장성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은 익스텐소 그래프이다. 17. 기포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 오븐에 들어가기 직전 충격을 가하는 제품은 카스테라이다. 18. 빵의 제조 과정에서 빵 반죽을 분할기에서 분할할 때 달라붙지 않게 하는 첨가물은 이형제이다. 19. 제빵 시 유지를 투입하는 반죽의 단계는 클린업 단계이다. 20. 식빵 제조 시 1차 발효실에 적합한 온도는 27도씨이다. 21. 빵 반죽의 특성인 글루텐을 형성하는 밀가루의 단백질 중 탄력성과 관련 있는 것은 글루테닌이다. 22. 팬에 바르는 기름은 발연점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23. 두 번 굽기를 하는 제품은 브라운 앤 서브롤이다. 24. 스펀지 반죽법에서 스펀지 반죽의 재료는 물, 밀가루, 이스트, 이스트푸드이다. 25. 대형 공장에서 사용되고 온도 조절이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열 손실이 큰 결점인 오븐은 터널 오븐이다. 26. 액체 발효법은 발효 손실에 따른 생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27. 굽기 중 전분의 호화 개시 온도와 이스트의 사멸 온도는 60도씨가 적당하다. 28. 주로 소매점에서 자주 사용하는 믹서로서 거품형 케이크 및 빵 반죽이 모두 가능한 믹서는 수직형 믹서이다. 29. 코팅용 초콜릿이 갖추어야 할 성질은 6.2, 겨울에는 낮고 여름에는 높아야 한다. 30. 제빵 제조 공정의 4대 중요 관리 항목은 온도, 시간, 습도, 공정이다. 31. 이스트의 3대 기능은 향 개발, 팽창 작용, 반죽 발전이다. 32. 데코레이션 케이크의 장식에 사용되는 분당의 성분은 설탕이다. 33. 제빵용 이스트에 들어가는 효소의 락테이스는 없다. 34. 포장 전 빵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노화가 빨라진다. 35. 빵을 2에서 10도씨로 보관하면 노화가 촉진된다. 36. 반죽의 신장성과 신장 저항성을 측정하는데 알맞은 기기는 익스텐소 그래프이다. 37.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혼합 시 반죽을 가장 많이 발전시키는 것은 햄버거 빵이다. 38. 순수 유지방만을 사용하는 것은 마가린이 아니라 버터이다. 39. 베이커스 퍼센트는
밀가루의 양을 100%로 하는 것이다. 40. 빵에서 탈지 분유의 역할은 완충제 역할, 조직 개선, 껍질 색 개선이다. 41. 파운드 케이크를 팬닝할 때 밑면의 껍질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팬으로 이중팬이 적합하다. 42. 산형 식빵의 비용적은 3.2에서 3.5 세제곱센티미터/g이다. 43. 제빵에 적합한 물의 경도는 120에서 180 ppm이다. 44. 제빵용 밀가루의 적정 손상 전분의 함량은 4.5에서 8%이다. 45. 빵의 굽기에서 접해합의 경우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으로 구워야 한다. 46. 정형한 식빵 반죽을 팬에 넣을 때 이음매의 위치는 아래쪽이 가장 좋다. 47. 제빵에 사용하는 물로 악영수가 가장 적합한 형태이다. 48. 제빵 과정에서 2차 발효가 덜 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은 부피가 작아진다. 49. 빵 반죽의 손 분할이나 기계 분할은 가능한 15에서 20분 이내로 완료하여야 한다. 50. 오버 베이킹은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51. 유용한 장내 세균에 발육을 왕성하게 하여 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당류는 유당이다. 52. 시금치에 들어있으며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유기산은 수산이다. 53. 메가당은 이스트의 발효 과정 중에 효소에 의해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54. 제2급 감염병으로 소화기계 감염병에는 장티푸스가 있다. 55. 필수 아미노산에는 류신, 이소류신, 메티오닌, 리신, 트레오닌, 트립토판, 페닐알라닌이 있다. 56. 동물성 지방을 과다 섭취하였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질병은 동맥경화증이다. 57.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축합되어 만들어진다. 58. 글리세롤 한 분자의 지방산, 인산, 콜린이 결합한 지질은 레시틴이다. 59. 식빵의 포장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35에서 40도씨이다. 60.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지닌 항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이다. 61. 곰팡이가 생존하기에 가장 어려운 서식처는 물이다. 62. 적혈구, 뇌세포, 신경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혈당을 형성하는 당은 포도당이다. 63. 일반적으로 화농성 질환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포도상구균은 황색포도상구균이며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의 원인균도 황색포도상구균이다. 64. 법정 감염병 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제3급 감염병이다. 65. 불란서 빵 제조 시 스팀 주입이 많을 경우 생기는 현상은 질긴 껍질이 된다. 66. 유지를 구성하는 분자는 수소, 산소, 탄소이다. 67. 보거의 독소 성분은 테트로도톡신이다. 68. 돼지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선모충이다. 69. 소화가 가장 잘 되는 달걀은 반숙 달걀이다. 70. 우리나라 식중독 월별 발생 상황 중 환자의 수가 92% 이상을 차지하는 계절은 5월에서 9월이다. 71. 필수 아미노산에는 메티오닌, 트립토판, 트레오닌이 있다. 72. 포도당과 결합하여 젖당을 이루며 뇌신경 등에 존재하는 당류는 갈락토스이다. 73. 냉동 반죽법에서 믹싱 후 1차 발효 시간은 0에서 20분이 가장 적합하다. 74. 같은 크기의 팬에 각 제품의 비용적에 맞는 반죽을 팬닝하였을 경우 반죽량이 가장 무거운 반죽은 파운드 케이크이다. 75. 달걀 껍데기는 대부분 탄산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 76. 반죽 비중이 높으면 기공이 닫혀 조직이 조밀해진다. 77. 과산화수소의 사용 목적은 살균요이다. 78. 세균성 식중독 중 일반적으로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은 보툴리누스균에 의한 식중독이다. 79. 식빵 반죽을 혼합할 때 반죽의 온도 조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료는 물이다. 80.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사람에 의한 관능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하는 항목은 색, 냄새, 맛이다. 81. 세균을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면 구균, 간균, 나선균이다. 82. 지용성 비타민은 결핍 증세가 서서히 나타난다. 83. 호염성 세균으로서 어패류를 통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은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다. 84.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증상은 급격한 발열, 심한 복통, 심한 설사이다. 85. 포화 지방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버터이다. 86. 주로 냉동된 육류 등 저온에서도 생존력이 강하고 수막염이나 임신부의 자궁 내 폐혈증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은 리스테리아균이다. 87. 지질의 대사 산물에는 물, 에너지, 이산화탄소가 있다. 88. 제과 생산 관리에서 제1차 관리 3대 요소는 사람, 재료, 자금이다. 89. 일반적으로 강력분으로 만드는 것은 식빵이다. 90. 오랜 시간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혼합 후 정형하여 2차 발효를 하는 제빵법은 노타임법이다. 91. 일시적 경수는 가열시 탄산염으로 되어 침전된다. 92. 성장기 어린이, 빈혈 환자, 임산부 등 생리적 요구가 높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영양소는 철분이다. 93. 효소를 구성하는 주 성분은 단백질로 열에 의해 변성된다. 94. 화농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만든 제품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켰다면 관련 있는 균은 황색 포도상 구균이다. 95. 비타민 A의 결핍 증상은 야맹증이고 비타민 B2의 결핍 증상은 구순 구각염, 피부염, 설염이다. 96. 스펀지 케이크에 사용되는 필수 재료는 달걀, 설탕, 박력분, 소금이다. 97. 제품의 판매 가격은 총원가 플러스 이익으로 결정된다. 98.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한 분자가 결합한 것은 모노글리세라이드이다. 99. 단백질 함량이 2% 증가된 강력 밀가루 사용 시 흡수율의 변화는 3% 증가한다. 100. 탄수화물이 많이 든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하거나 튀길 때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은 아크릴 아마이드이다. 101. 채소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은 회충이다. 102. 성인의 에너지 적정 비율에서 단백질은 7에서 20%이다. 103. 스펀지 도우법으로 반죽을 만들 때 스펀지 반죽 온도는 24도씨가 적당하다. 104. 제빵 공정 중 팬닝 시 트레이 온도로 32도씨가 적합하다. 105. 아플라톡신을 생산하는 미생물은 곰팡이이다. 106. 감미도가 가장 높은 당은 과당이다. 107.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혼합된 단백질은 글루텐이다. 108. 제빵 시 팬 오일로 유지를 사용할 때 발연점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109. 혈당 저하와 관련 있는 것은 인슐린이다. 110. 흰자를 거품 내면서 뜨겁게 끓인 시럽을 부어 만든 머랭은 이탈리안 머랭이다. 111. 페디스토마의 제1 중간 숙주는 다슬기이다. 112. 정상적인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는 것은 지방의 기능이 아니라 무기질의 기능이다. 113. 유당은 환원당이다. 114. 생리 기능에 조절 작용을 하는 영양소는 무기질, 비타민이다. 115.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는 인버테이스이다. 116.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는 아밀레이스이다. 117. 노화된 전분은 소화가 잘 안 된다. 118.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식품은 꽁치가 있다. 119. 아밀로펙틴이 아이오딘 정색 반응에서 나타내는 색은 적자색이다. 120. 허가된 천연 유화제는 레시틴이 있다. 자, 여러분들 식빵 기능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기출족보 족집계 120 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내용들이므로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과거에 올려진 1회부터 최근에 올려진 강의까지 숙지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